분만 더 보여드릴게요. 껐어요. 한 분만 더 보여드리고 아이디 비밀번호 체크하는 거에서 포문 안에서 아이디가 틀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싶었고요. 제 거 갖고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지난번에 했던 거죠, 우리, 그죠? 네. 이게 로그인에 이게 회원 가입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두 개를 스플릿해서 분리를 하시고 여기서 서비스 컨피그를 하나 만드셔서 이거를 멤버스를 그대로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레지스터에서는 멤버스를 셋 어트리뷰트로 계속 저장하시고요. 로그인에서는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아까랑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멤버스 10개 만들었고요. 지금 회원 가입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회원 가입에 보시면 뉴 멤버를 회원 가입에 포문에서 비교 중복 다 I가 멤버 카운트 플러스 2까지 갔으면 끝까지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회원이 없으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바로 저장했습니다. 여기 SC의 set attribute로 해서 멤버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멤버 배열 자체를 저장을 시켜 놓는 거예요. 저장을 시켜 놨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할 때 보시면 SC로부터 가지고 오죠. get attribute에서 아까 이름을 멤버스로 저장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가지고 와서 멤버스로 받은 다음에 그죠? 네, 여기서 포문에서 그대로 이 멤버를 배열로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짠 거에서 꼭 그게 지금 여러분의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돌아가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효율성 같은 걸 따지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땐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 포문 안에서 항상 지금이 마지막이냐, 마지막까지 왔느냐에 대한 체크를 이 포문 안에서 if로 많이 집어넣어요. 그럼 이 if는 포 돌 때마다 계속 비교가 이루어지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컴퓨터가 하는 일의 측면에서는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밖으로 빼서 다 돌았느냐의 체크를 한 번만 하면 돼요. 비교 문제 자체가 한 번만 이루어지지만 이 안에 if를 넣어놓으면 이 포문 돌 때마다 비교문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생각하시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컨텍스트 파람하고 서블릿 안에 이닛 파람하고 구분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조금 여러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또 돌아갔던 거는 테스트 할 때 여러분이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했는데 테스트를 항상 세 번째 사람만 한다라든지 항상 첫 번째 사람만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류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류를 못 잡아내는 거죠. 내 프로그램에 시멘틱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이 넣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보시니까 어때요? 할만해요. 근데 사실 이제 서블릿은 여러분 이게 기본 방식이에요. 이 안에서 이제 여러분은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보여주면 되고 가져오고 싶은 거 가져오면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하게 돼야지만 이제 여러분이 쇼핑몰을 수정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저희 교재에 있는 지난번에 이제 서블릿 컨피그만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6장이 상태 정보를 그러니까 하나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함수 안에서 서블릿 안에서 서블릿들끼리 이런 상태를 저장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가지만 했죠. 서블릿 컨텍스트를 이용하는 걸 했고요. 오늘 이제 뭐 쿠키나 세션이나 HTTP 리퀘스트 리스판스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7장은 그냥 약간 사이드 작업이에요. 뭐 필터라든지 좀 추가적인 기능까지 하면 이게 서블릿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요. 8장부터는 이제 JSP예요. JSP는 여러분이 HTML 안에 지난번에 자바스크립트, jQuery 같은 거 넣어서 약간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를 넣었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했던 자바 코드를 살짝 집어 넣어서 약간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를 만들자라는 게 JSP예요. JSP도 하나의 언어라고 보시면 근데 자바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걸로 서버 쪽에 표현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뷰 페이지 만들 수 있고 이제 서버 쪽에 페이지 만들어서 연동시키고 DB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DB로 데이터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7장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제가 JSP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DB 연결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지금 뭐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13일 날 과제 이 발표죠. 쇼핑몰을 이제 DB 연동하고 서버 쪽 연결하고 하는 거를 다 하셔야 돼요. 13일 날까지. 그래서 지금 이완주 교수님 수업하실 때 DB를 여러분 쇼핑몰에 DB를 설계해 보세요. 설계를 해서 그거를 확인 받으시고 그다음에 같이 뭐를 하셔야 되냐 하면 지금 팀 만드셨어요? 최종 과제 지금 들어가야 돼요. 뭐를 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DB를 여러분이 검사를 맡으셔야지만 작업하기가 좋으니까 DB 구성을 DB 배우실 때. 그래서 교수님 저는 이렇게 DB를 가져가고 싶은데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라는 거를 계속 교수님하고 좀 피드백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시고 저한테는 스토리보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를 화면이 대충 이렇게 들어가고 어떤 기능을 넣는 웹 서버, 웹 클라이언트, 웹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거를 2일까지 스토리보드를 제출해 주세요. 팀별로. 그러니까 팀을 먼저 빨리 짜시고 팀에서 뭐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과제를 2개를 같이 병행해 가셔야 돼요. 개인 과제 쇼핑몰하고 팀 과제 같이 진행을 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DB 연동하는 거 하고요. 2주에는 이 책에 보면 간단하게 회원과 관련해서 하는 작업들을 CRUD 방법으로 MVC로 해서 한번 쭉 진행하시면 여러분이 쇼핑몰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잡히실 거예요. 이때 좀 이 2주, 3주 때 계속 프로젝트 작업할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저랑 같이 한번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테스트 할게요. 네, 시험 한번 볼게요. 27일이 좋겠죠? 그죠? 네, 27일 날 7장 서블릿만 가지고 JSP까지 서블릿만 가지고 중간고사로 저랑 그냥 과제 시험 한번 볼 거거든요. 근데 실습으로 볼 거고 오픈북이고 오픈소스고
오픈 네트워크만 안 될 거예요. 옆에 사람이나 인터넷 네트워크만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가 이렇게 서블릿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 보도록 할게요. 27일 날 보도록 합시다. 네, 일정이 이제 대충 정해졌으니까 여러분이 그 일정에 맞춰서 다음 주 수업은 이번 주에 목요일 날 DB 수업 있고요. 30일 날 DB 수업. 그래서 DB는 3번 이루어지고 이걸로 여러분이 모자라시면 이제 이완재 교수님께 개별적으로 좀 찾아가셔서 DB 구성에 대한 것들은 좀 컨펌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지금 과제 3 안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저랑 같이 하면서 어쨌든 과제 3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좀 어제 봐주려고 왔더니 3분 계시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과제 없어서 다 집에 가셨죠. 네. 이제 여러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조금 마지막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과제도 많고 조금 더 집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설명하고 저랑 같이 실습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6장에서 상태 정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HTTP고 HTTP는 스테이트리스라고 했어요. 그죠? 어떤 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블릿 단위로 객체가 생성되고 소멸돼 버리면 그 정보가 다 없어 물론 DB로 가겠지만 그래서 하나의 서블릿에서 다른 서블릿으로 넘어갈 때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 이번 요청 말고 다음 요청 때도 그 데이터를 쓰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뭔가 저장해서 가지고 가야 돼요. 지금 이제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사용자 데이터 말고 시스템 자체적으로 계속 가져가고 싶은 정보들을 상태 정보의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지난번에 저장 위치, 저장 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객체를 제공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서버 측에 저장할 때는 우리 지금 요거 하나 봤습니다. 서블릿 컨텍스트 봤어요. 서블릿 컨텍스트에 저장해 놓으면 다른 각각의 서블릿에서도 이 서블릿 컨텍스트를 접근해서 거기에 있는 변수를 이용해서 저장돼 있는 객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봤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쿠키하고 HTTP 세션, 그 다음에 리퀘스트는 사실은 일회용이에요. 그죠? 근데 이 리퀘스트를 다시 포워딩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른 페이지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3가지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유지 기간이 결국은 그 제공하는 주체가 살아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서블릿 컨텍스트 객체는 어플리케이션이 생성될 때 만들어졌다가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될 때 없어지기 때문에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객체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정보를 저장해 놓으면 그 기간 동안 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단위로 해서 쿠키는 클라이언트 측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분이 유효 기간을 줄 수 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는 거를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정보 안에 클라이언트의 쿠키 정보를 가지고 와서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HTTP 세션은 서버 측에 만들어지는 객체이기는 한데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여러분이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브라우저 또 열었을 때 지금 로그인 상태라고 뜨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 HTTP 세션을 이용을 하시면 얘가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구나. 클라이언트 단위로 해서 어떤 정보를 추적하실 때 이 HTTP 세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청 단위별로 요청 단위가 지금 저희는 한번 리퀘스트 하면 리스판스로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메서드들에 따라서 요청을 다른 페이지로 포워딩 시킬 수 있어요. 또는 다른 페이지를 내 요청 속에 인클루드 할 수 있어요. 그때 그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넣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체들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지난번에 서블릿 컨텍스트 봤어요. 어플리케이션 단위고요. 서버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서블릿 컴피그나 HTTP 서블릿 자체가 얘로부터 상속을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는 서블릿 컴피그 안에 get 서블릿 컨텍스트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내 어플리케이션의 서블릿 컨텍스트 객체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만들어지는 건 언제 만들어져요? 초기에 만들어져요. 어플리케이션 시작할 때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존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init에서 우리가 서블릿 컴피그를 매개 변수로 봤죠. 그래서 이 서블릿 컴피그의 메서드 중에 get 서블릿 컨텍스트 메서드 사용해서 레퍼런스를 가지고 오는 거. 여기서 서블릿 컨텍스트 새로 생성하는 거 아니죠? 서블릿 컨텍스트는 언제 생성돼 있어요? 웹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 될 때. 얘는 뭐 하는 메서드에 여러분 get 따따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디에 저장해요? SC에 저장해요. SC는 지금 뭐예요? 서블릿 컨텍스트 객체의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레퍼런스만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 new 카하고 언제는 왜 카 안 하고도 쓸 수 있고. 다시 자바 기본으로 가면 내가 C를 카 형태를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카로 해서 C1이다 라고 하죠. 그죠? 이건 레퍼런스죠. 그죠? 그러면 지난번에 보셨던 C1에 예를 들어서 스피드업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러면 스피드업 해주세요 라고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는 지금 보세요. 지금은 SC를 여러분이 new 해서 서블릿 컨텍스트 안 만들었죠. 여기서 보시면 new에서 안 만들었잖아요. 안 만들었지만 SC를 그냥 쓸 수 있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이 C1도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new 카로 해서 카를 무조건 생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다른 메서드를 통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카를 내가 C1이 레퍼런스 할 수 있으면 이거는 그냥 가리키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주소 용도로만. 그러면 C1의 스피드업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요 예제에서도 뭐냐 하면 서블릿 컨텍스트라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컨텍스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요 문장에서 컴피그 객체에 get 서블릿 컨텍스트를 하게 되면 얘를 참조할 수 있는 주소를 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냥 SC로 받아서 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 선언하는 거는 레퍼런스 선언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걔를 이제 가리키는 변수로 해서 SC를 가지고 왔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두 get에서 이 SC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get 안에서 얘 자체가 HTTP 서블릿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서비스 컴피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this.getSubletContext를 하시면 그냥 바로 SC로 받아서 쓸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변수 지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초기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마다 setGet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는 web.xml 안에 넣는데 컨텍스트 서블릿 객체의 초기 변수는 컨텍스트 파람 안에서 정의하시면 되고요. 서블릿 컴피그의 이닛은 서블릿 안에 이닛 파라미터로 해서 넣는 거예요. 얘들은 각각의 서블릿의 초기 변수고요. 얘는 결국은 뭐예요? 이 서블릿 컨텍스트 전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초기 변수는 여기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여기 저장된 것을 가져올 때는 서블릿 컨텍스트의 get 파라미터가 아니라 get init 파라미터로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get init 파라미터 이렇게 쓰시려면 web.xml 안에 컨텍스트 파람 안에 파람 네임이 컨텍스트 컴피그로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 값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예제들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etset을 사용해서 이 서블릿 컨텍스트에다가 그죠? 하나의 웹 어플리케이션의 서블릿 컨텍스트에다가 내가 만들어진 정보를 여기다가 저장해 놓으면 그죠? 이 서블릿이나 다른 서블릿에서 다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상태 정보를 유지하는 하나의 기술로 쓸 수 있고요. get이나 set을 사용할 때 뒤에 형태가 뭐예요? 오브젝으로 할 수 있었어요.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그죠? 어떤 거든지 set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지금 여기서의 오브젝 1은 뭐예요? 이 share 오브젝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조금 전에 예제에서는 뭐를 했어요? 멤버 배열도 저장할 수 있어요. 뭐든지 저장할 수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오실 때는 그래서 get attribute 하게 되면 얘는 오브젝의 형태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에 맞게 다 캐스팅을 하셔서 사용해야지만 이거에 다른 메서드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저장한 형태로 다시 캐스팅을 해서 get attribute로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에 여기까지 봤고요. 서블릿 컨텍스트 사용하는 거.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게 서블릿 컴피그, 서블릿 컨텍스트 객체. 그 전에 뭐 배웠어요? HTTP 리퀘스트, HTTP 리스폰스 이런 거 다 모두 객체들이죠. 그죠? 객체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쿠키예요. 쿠키. 자, 쿠키하고 세션은 둘 다 뭐냐 하면 클라이언트 단위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쿠키와 세션을 사용하는데 차이점은 쿠키는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되는 정보이고요. 세션은 서버 쪽에 저장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비교 보시면 저장 위치가 쿠키는 클라이언트 쪽에 세션은 서버 쪽에 그다음에 저장 데이터 타입이 쿠키는 텍스트만 가능하고요. 얘는 객체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크기에 제한이 있고 쿠키는 세션은 서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키 정보로 많이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방문을 했다라든지 방문한 당신 몇 번째 여기 오늘 방문합니다. 이런 정보들 있죠.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로그인하지 않았음에도 여러분이 장바구니 정보 있는 거는 쿠키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쇼핑몰 하실 때 장바구니를 쿠키를 이용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또는 내가 다른 데서 로그인 했을 때도 보여주죠. 그죠? 그렇게 하시려면 쿠키를 쓰면 안 돼요. 그거는 DB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쿠키 한번 볼게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정보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추출해서 쓰는 것을 지원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에 저장된 쿠키 정보는 서버 방문할 때 자동으로 어디에 요청, 리퀘스트 요청 정보의 헤더 안에 포함되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네임 밸류 세트로 해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동안 유지할 거냐, 그다음에 유효 디렉토리나 유효 도메인 같은 것들을 함께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증, 그다음에 뭐 쇼핑몰 같은 데서 장바구니 이런 형태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쿠키 정보를 사용자가 그냥 다 지우거나 하는 게 가능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보안상의 문제들은 있습니다. 자, 쿠키 속성 보시면 네임 밸류 형식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네임은 아스키 문자만 가능하고요. 한번 설정된 쿠키 네임 수정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익스파이어 설정하시면 이 동안에 쿠키가 있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이 쿠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나 도메인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큐어 속성 줄 수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거 한번 볼 건데요. new 쿠키 해서 네임 밸류를 해서 쿠키 객체를 생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쿠키에 max age로 해서 여기 주는데
값을 초 단위로 주시면 돼요.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0이면 삭제를 의미하고 음수값이면 자동으로 삭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쿠키를 전송할 때 add 쿠키, 그 다음에 리스판스 객체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쿠키 1이라는 걸로 요청을 하면 쿠키 테스트 1 서블릿이 작동을 할 거고요. 두 개를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쿠키 새로 만들었어요. 이게 네임이고 이게 밸류가 되죠. 그죠? 그래서 id는 게스트다라고 하고요. 이 쿠키에 set pass 여기다가 저장해라.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에다가 넣으셔야 돼요? 응답에다가 add 쿠키 메서드를 사용해야지만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이 됩니다. 리스판스에 응답에 add 쿠키 메서드를 사용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자, 또 쿠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max age로 해서 61초죠. 그죠? 그 다음에 1시간이죠. 그러니까 3시간 동안에 내가 저장을 하겠다는 거죠. 맞죠? 초 단위로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add 쿠키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얼마예요? 10일 동안의 유효 기간을 주겠다라고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바로 다음에 들어가서 쿠키 추출을 이거 한 다음에 쿠키 추출을 해볼 건데, 첫 번째 쿠키는 그 다음에 추출했을 때 유효 기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가 살아있는 동안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 끄고 종료하면 이 첫 번째 쿠키 값은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근데 두 번째나 세 번째 유효 기간을 준 것들에 대해서는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추출할 때는 get 쿠키 요청 정보 request에 get cookies라는 메서드를 쓰면 쿠키의 배열의 형태로 네임 밸류가 들어가 있던 배열의 형태로 쿠키 객체들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내가 몇 번째 이름을 가지고 와라 get value get name으로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request 객체 있죠, 그죠? 그래서 request 객체에 get cookies 하게 되면 쿠키 배열로 해서 리스트를 주게 되고요. 여기서 뭐예요? 리스트 길이만큼 쭉 돌면서 각각의 이름과 밸류, 그러니까 쿠키의 이름과 값이 뭐 들어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출력하도록 한번 해봤어요. 그죠? 했더니 얘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처음에 앞에 거 먼저 실행하고 두 번째 거 바로 했을 때는 처음 게 됐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웹브라우저 종료하면 우리가 그 set max age를 안 줬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거였어요. id 게스트 줬던 게, 그죠? 이게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얘는 뭐 하냐면 방문 횟수 출력하는 거예요. 방문 횟수.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매번 올 때마다 카운트 값을 이 웹서버에 올 때마다 일식하면 되잖아요. 물론 서버 측에서도 할 수 있는데 쿠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쿠키 리스트를 쭉 가지고 와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를 찾아요? 카운트 값을 찾는 거예요. 내가 카운트라는 걸로 해서 저장을 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포문으로 해서 쭉 카운트 값을 찾아서 그 카운트 값을 가지고 오는데, 만약에 여기에 없었으면 처음 방문이에요. 그러면 카운트 값이 0으로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 방문했으니까 카운트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 증가한 값을 넣어놔야지 다음은 거기서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new 쿠키로 해서 쿠키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유효 기간 주고 리스판스 add 쿠키로 해서 저장시켜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내가 방문 횟수로 해서 카운트로 출력하면 첫 번째 방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문 1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방문하면 2, 3, 4 이렇게 해서 방문 횟수를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션 객체를 사용을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단위로 정보를 공유할 때 세션 객체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션은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가지고 세션 아이디를 만들고요. 이 세션 아이디를 쿠키 기술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같이 요청을 할 때 이 쿠키 정보에 있는 세션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아, 얘가 계속 같은 클라이언트구나 라는 거를 구분하는데 사용해요. 그죠? 그 다음에 세션 값 가져오는 메서드 있고요. 이거 true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새로 세션을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차이점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true를 쓰는 경우하고 false를 쓰는 경우에 다르게 리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션에 setGet attribute로 해서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invalidate, 현재 세션을 삭제할 때 invalidate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새로 생성된 세션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is new예요. 얘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그 세션 객체에 들어가 있는 어트리뷰트 다 지울 때 remove 어트리뷰트 하시면 되고요. 자, 예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얘는 그 파라미터 값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 보려고 해요. 세션 테스트 뒤에 물음표로 해서 P를 보내면 어떻게 이 파라미터 값이 create냐 P로 저장할 거거든요. delete냐 add냐 이런 걸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할 때 세션 is new이면 새로운 세션이 생성됐느냐, 이게 아니면 새로운 객체가 리턴된다라는 거, 요 함수 쓰는 거, 메서드 쓰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get 세션 할 때 false해서 만약에 기존 세션이 있어요. 그죠? 기존 세션이 null이면 기존 세션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존 세션이 존재하게 되면 기존 세션을 삭제하고 새로 만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삭제할 세션이 없다라고 해서 get 세션으로 해서 invalidate 작업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add 할 때 새로운 게 추가하는 거죠. 그죠? get 세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생각했는 그대로 나올 거니까 요거를 보시면 되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폼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넣어서 로그 프로시저라는 액션을 수행했고요. 자, 지금 밑에 보시면 지금 요게 뭐를 하는 거냐 하면 로그인하는 폼이고요. 밑에 A 태그 사용해서 로그아웃도 똑같은 로그 프로시저를 호출하도록 해놨어요. 그죠? 근데 얘는 무슨 방식이에요? 포스트 방식으로 가면 로그인인 거고요. 이거는 A 태그로 가는 건 get 방식이죠. 그죠? get 방식으로 가게 되면 로그아웃을 수행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두 포스트예요. 로그인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로그인 처리. 그래서 폼에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오고 아이디 패스워드가 empty이면 비밀번호 입력해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객체의 get 세션을 이용해서 얘가 new거나 그죠? 그 다음에 아이디로 한번 지금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이디로 해서 세션에 set attribute로 넣어 놓을 거예요. 근데 아이디 값에 get attribute를 해서 null이라는 거는 아직 로그인이 안 된 거예요. 세션이 처음 만들어지거나 로그인 정보가 없으면 set attribute로 해서 아이디를 넣어 놓고 그죠? 그 다음에 로그인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그게 아니면 현재 로그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그인 상태에서 여러분이 옆에 브라우저 하나 더 띄우면 로그인 상태입니다로 뜨도록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로그아웃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get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세션 가지고 와서 세션이 null이 아니거나 아이디가 존재하면 이 세션을 없애고 로그아웃 작업 완료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로그인을 안 했는데 로그아웃을 누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세션이 없겠죠. 그 다음에 아이디가 없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현재 로그인 상태가 아닙니다.
브라우저 열었으면 세션은 열렸을 거예요. 세션은 열렸는데 아이디가 없거나 하면 아직 로그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렇게 띄워주는 걸로 해서 하나의 클라이언트 단위로 해서 정보를 추적할 때 이 세션 객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눌렀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넣고 하면 아이디 비밀번호 넣어주세요. 그죠? 넣고 하면 로그인 완료했습니다 라고 뜰 거고요. 이게 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하나 더 띄워서 하면 현재 로그인 상태입니다 라고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그아웃 누르게 되면 로그아웃 작업 완료했습니다. 로그인 안 한 상태에서 하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개 봤어요. 클라이언트 단위별로 해서 정보를 저장할 때 쿠키하고 세션 객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금 쉬고요. 뒤에 그 요청 단위로 해서 하는 거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네네. 제가 앞에 앉아 있어서 봤어요. 네. 네. 제가 어제 하는데 사실 제가 서블릿을 하나로 했다가 2개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2게시랑 2포스트로 나눠줬는데 제가 그거를 그냥 2개를 다 2포스트로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이 뭐지? 쟤는 2포스트로 안 되죠. 로그인은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가잖아요. 네. 그 회원가입은 회원가입 위에 무조건 주소로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포스트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회원가입 버튼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회원가입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뜨는데 이게 이제 포스트로 잠시만 먼저 입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갯방식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걸 포스트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포스트로 하고 거기도 메서드를 포스트로 여기를 포스트로 해서 근데 왜 갯방식으로 가요? 네, 그쵸.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로그인에서도 똑같아요. 로그인에서도 그냥 서버가 계속 이걸로 인식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원래 했던 대로. 근데 또 원래 했던 대로 바꾸면 또 갑자기 안 돼. 그래서 서버가 잠깐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서버가 서버를 죽이고 밑에 서버 탭 어디 갔어? 서버를 죽이고 시선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는데. 어디였지? 여기 이 서버가 서버를 딜리트하고 딜리트 오른쪽 누르면 여기요? 서버를 딜리트하고 다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프로젝트 단위로 빌드해 보세요. 프로젝트 단위로 빌드해 보세요. 이렇게 위에서 run as로 그냥 그대로 next 하면 될 거예요. 이게 서버가 헷갈려서 그런 서버가 기존 거를 그냥 계속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건드렸나 싶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업데이트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거를 계속 돌리는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저도 어제 하는데 그 뭐지 멤버 그거 하는데
저도 아이디랑 패스워드로 객체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음. 처음에.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한테 물어봤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효율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근데 배열을 그럼 어떻게 가져? 제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객체 이미 PPT에서 제가 PPT를 막 보여줬어요. 여기는 뭐 오브젝트가 이러는데 이거 그래서 이것도 객체잖아요. 근데 멤버도 객체, 멤버스도 객체. 그러니까 왜 그 생각을 네, 못하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했는데 네. 그 전에는 그죠? 네, 그쵸. 이걸 그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래서 저도 아이디 따고 패스워드 따고 이랬는데 근데 지금 전부 다 보면 이름 줘서 뒤에 아이를 붙여갖고 다 넣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결국은 배열이거든. 맞아요. 네, 매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네 맞아요. 이게 좀 느리네요. 그럼 해보고 한번 네, 돌려봐봐요. 해보고 한번 네, 네. 네. 그러면 그냥 투어야 이게? 아니 보라카이가 95,000원이야. 근데 아마 그 이런 것들 스케줄 특히 그가 갈까? 바람이 있어. 이거는 왜 떠? 이건 진짜 돈 잘 번다며? 이건 돈 진짜 잘 번다네. 애들 이게 뭐지 약간 그거지 시장 그 처음에 나와가지고 먼저 하게 캐련이 아니야?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도 이쁘게 생기셨다. 요즘에 안 파는 거 그거 결혼하셨나요? 근데 일반인인가 봐. 걔도 있잖아. 이제 뭐 결혼하나? 얘 엄청 유명하다고 구독자 수가 180인가? 마인크래프트 진짜 지금 이거 마인크래프트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 내가 자꾸 검색해. 지을 수 있어. 아, 자유도가 엄청나게 높아. 도끼 아니 그냥 별거 다 할 수가 있어. 도끼인 줄. 그런 느낌. 별거 다 했어. 근데 또 무한하다. 친구랑 하려고 하다가 말았지. 메모장 그리고 메모장 켜고 난 6시 45분이야. 어디 근데 진짜 그거다 진짜. 아니 너무 귀엽지 않아? 아, 너무 귀여워. 아 뭔지 알 것 같아. 눈썹 그리지 안 그랬어. 어제 그게 있잖아.
있으면 있었냐? 얘도 띵트 사줘야겠다. 띵트. 쿨톤 드릴까? 웜톤이라고? 근데 이 색깔 어울리기 힘들어. 내가 얘를 쉐딩해줘. 쉐딩이나 동작. 짬뽕 국물로 대체가 좀 느끼해. 이 친구는 쉐딩을 더 잘해.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자극되지 못한다. 생머리. 언니 근데 너무 내 취향이 안 생겨. 너무나도 내 취향이래. 대신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야. 중요하다. 상큼인데? 상큼. 머리끈 이 친구는 어떻게 해주지? 이 친구는 그래도 유니크하게 이번에 쿨톤 머리끈으로 다른 친구는 웜톤이에요. 머리끈 그리기 은근 힘들다. 별빛? 별이 있나? 있네. 근데 보는 컬션이 좋네. 레전드. 이거 보고 잘했다는 소리가 그 친구가 뭘 잘못했어. 그냥 파이드만 하는 친구인데 얘가 커야 돼? 진짜 비슷해. 이거 살짝 깨지는 거. 아니, 하트 여기 있어. 지금 뭔 잘못이야? 그냥 그 친구도 뭔 잘못이야. 그냥 이제 좀 새로운 아이를 잠깐 아니야, 그것도 너무 힘들게. 이제 또 새로운 데랑 그려볼까? 기나이다. 왜 조장을 해? 안경실에 두개 시키긴 너무 싸고 가지 않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막 아니야 얘가 귀가 이렇게 된 거야. 저렇게 이렇게 붙은 거지. 그래서 뭔지 알아? 얘는 어떻게 커브를 쳐야 되지? 얘는 구처럼 이렇게 붙은 거야. 다 둘 다 붙었어.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이를 만들어야 돼. 말 심하게 한다 언니. 아주 지독해. 이번에 교수님 거기다 막 이러다가 인터넷을 우리 여동생 그려주겠다. 우리 여동생 그려주겠다. 내가 우리 여동생. 그래서
근데 홍대는 왜 이렇게 그런 홍대에는 뭐 없는 사람이 없어. 콘텐츠에서 모르는 콘텐츠 애니메이션 보면서 이런 소리 이렇게 그리면 신고하고도 하는데 그래서 서로 수술하는 이분은 제일 어머님인데 아 레게 머리도 멋있겠다. 레게 머리 오늘 레게 머리 좀 더웠는데? 오늘 조금 많이 더웠다. 원래 이분이 근데 얼굴 보고 머리에 똥 싸는 것 같지 않아? 이분이 머리에 똥 싸는 것 같지 않아? 한영 알겠어요. 네? 네? 많이 어려워요?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을 좀 설명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텀이 길어서 그죠? 지난주 수요일 날 보고 또 그동안 과제를 하셨겠지만 이게 좀 푸시를 계속 하는 거라 또 이렇게 텀이 확 있어 버리니까 오늘 여러분의 표정은 거의 지금 다 외출인데요. 마음은 다 콩밭에 가 계신데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가 어려울까요? 어려운 학생들은 지금 몇 분은 좀 따라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과제를 어느 정도는 좀 하시는데 정확하게 개념이 안 잡히신 것 같고 좀 많이 놓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죠? 지금 하는 파트는 사실 가장 기본은 우리가 서블릿 만들고 그 다음에 요청해서 필요한 데이터 뽑아내고 응답해서 필요한 데이터 넣어주고 하는 그게 딱 기본이에요. 지금 서버 쪽에서는. 근데 그 외에 지금 6장 같은 경우는 약간 추가적인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객체를 사용하는 개념인데 그죠? 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뭐 자꾸 실습을 해봐야지 뭐 그죠? 그래서 요거 지금 하고요. JSP 어쨌든 해봅시다. 그래서 좀 놓지 마시고요. 과제들을 좀 하시면서 합시다. 저도 막막하네요. 그죠? 자, 일단 봅시다. 자, 지금 하는 6장은 상태 정보 유지예요. 그죠? 그래서 서블릿 안에서 메서드들 사이에서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멤버 변수로 뺐고 또는 그다음에 서블릿 컴피그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서블릿과 서블릿이라는 건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 거죠. 지난번 어제 과제에서 보시면 로그인 서블릿은 뭐예요? 로그인을 처리하는 거예요. 레지스터 서블릿은 회원 가입을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서비스 측면에서는 별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회원 가입을 한 회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로그인을 해야 되죠. 정보 공유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DB를 나중엔 쓰겠지만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뭐를 사용해요? 이
서블릿과 서블릿의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서블릿 컨텍스트라는 객체 공간에다가 정보를 저장해 놓으면 서블릿 컨텍스트 객체는 계속 살아 있어요. 웹 서비스가 유지되는 동안은. 그래서 내가 서비스 서블릿 컨텍스트한테 아까 누가 뭐 저장해 놨는 아이디 좀 줘라고 하면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회원 가입을 할 때 했던 정보를 서블릿 컨텍스트에 저장해 놓고 그거를 로그인 할 때 이거를 가져다가 내가 비교하면서 이미 가입한 회원이 있는지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는지 관리자인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클라이언트 단위로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로 해서 쿠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하는 웹 서비스는 뭐예요? 웹 서버가 따로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집에다가 내가 고정 IP 하나 받아서 웹 서비스를 시작할 거예요. 거기 통계 깔고 해서 내가 웹 서비스를 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자, 지금 학교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 띄워서 IP 넣고 포트 번호 넣고 어플리케이션 이름 넣으면 집에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쿠키 같은 경우는 내가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아까 쿠키로 해서 네임 세트. 예를 들어서 카운트 몇 번 방문했는지에 대한 거를 여기에다 계속 어느 지정된 디렉토리에다가 카운트 값 0이야. 그죠? 그럼 내가 접속했을 때 이 카운트 0의 쿠키 값을 가지고 가서 이거를 보고 얘 0이네. 그럼 한 번 더 증가해서 1로 해서 다시 쿠키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는 뭐예요? 이 쿠키 값을 가지고 가서 얘 두 번째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계속 정보를 뭔가 이번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정보를 계속 하고 싶은 게 지금 6장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되는 거. 그 다음에 HTTP 세션이라는 객체에다가 저장해 놓으면 이것도 클라이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원이 로그인할 때 아이디라는 정보를 세션에 물론 쿠키 저장해도 되지만 쿠키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로그인을 했어요. 내가 다른 컴퓨터에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쓰면 이 쿠키 정보를 쓸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왜 가끔 요즘은 잘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제가 학교 사이버 캠퍼스 여기서 로그인 했어요. 그런데 다른 컴퓨터에서 사이버 캠퍼스 로그인을 하면 이미 로그인 중입니다. 또는 얘를 끊어버리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한쪽만 띄울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할 때는 뭐를 사용하시면 돼요? HTTP 세션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 세션은 누가 저장하고 있어요? 서버 측에서 클라이언트 단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세션이기는 한데 그런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객체를 사용을 할 건데 이제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 웹 서버가 서블릿인지 판명해서 서블릿 컨테이너한테 넘겨요. 그죠? 그 다음에 서블릿 컨테이너가 얘가 최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니 시작하고 서비스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언제 객체가 만들어지는지 쭉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이 HTTP 서블릿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는 클라이언트가 각각의 페이지 요청할 때마다 만들어져요. 한번 요청하고 그 다음 요청할 때는 이 객체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정보가 유지되지 않죠. 그 관점에서는 유지되지 않는데 지금은 뭐를 사용하냐 하면 요 다음 그림 잠깐 한번 보시면 자, 기본은 이렇게 돼요. 클라이언트가 여러분이 어떤 서블릿한테 요청하면 그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기본 포맷이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서비스, 다른 서블릿의 어떤 실행을 객체를 포워딩 할 수 있어요. 이동해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응답을 해요. 요 그림 말고 교재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요청 페이지는 이 요청 페이지를 했어요. 근데 이 페이지 안에서 뭐 조건이나 따라서 이거를 리다이렉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로 포워딩을 하고 응답은 이 페이지로 응답을 하도록 해요. 할 때 이 포워드를 할 때 뒤에 매개 변수로 우리의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폰스 객체가 매개 변수로 넘어가면 그 객체 안에다가 내가 뭔가를 심어서 가면 이쪽 이 둘 사이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요때 사용하는 게 리퀘스트 객체 요청 단위지만 요게 하나의 요청 단위로 보게 되는 거죠. 네, 요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네, 동일한 요청에서 실행된 페이지끼리 상태 정보를 유지하는 건데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요청 재지정이에요. 리다이렉트 하게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요청된 페이지가 실행되다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기본은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이런 식으로 이동했다가 여기 와서 두 개가 있어요. forward가 있고 include가 있어요. 그래서 include는 여기서 갔다가 그거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다시 응답하는 방법이 include고요. forward는 아까 그림처럼 이쪽 페이지로 가서 이쪽 페이지에서 바로 응답하는 형태가 forward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게 여러분이 응답 객체의 send redirect 하고요. 그 다음에 request dispatcher 객체의 forward 하고 include 요 두 가지 메서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폼에 input radio 버튼으로 해서 네이버 다음 뭐 줌 구글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서블릿 보시면 사이트 이게 네임이 사이트죠. 그죠? 사이트의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와서 그 파라미터 값이 네이버냐 다음이냐 줌이냐 구글에 따라서 응답이죠. 그죠? 리스펀드의 send redirect로 하게 되면 URL을 주면 이 URL로 해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equest dispatcher 객체를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forward나 include를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forward, include의 뒤에 오는 자원은 반드시 동일한 웹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야 돼요. 아까 response의 send redirect는 그냥 URL을 주시면 되는데 forward나 include는 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안에서만 요청을 재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리퀘스트 디스패처 객체는 서블릿 컨텍스트에서 사용하는 여기서 제공하는 메서드들을 통해서 이 객체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get request dispatcher 뭔가 굉장히 길죠, 그죠? 네, 여기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뭐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지금 this는 서비스 config예요. 컨텍스트 가지고 오는 거는 서비스 config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누구로부터 상속받았어요? HTTP 서블릿. 그래서 위에 지금 이니시 생략돼 있는 경우죠.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아마 수행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닛에서 받아서 하시거나 이닛에 아까 슈퍼로 해서 서비스 config 이닛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돌아갈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서블릿 컨텍스트 먼저 가지고 와요. 서블릿 컨텍스트 가지고 오고 이 서블릿 컨텍스트에 get request dispatcher 하게 메서드를 쓰면 request dispatcher 객체를 주는데 이때 여러분이 우리가 가는 컨텍스트 패스를 주면 돼요. 내 서비스 안에 루트 밑에 나는 디스패처 2라는 서블릿을 호출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로 해서 객체를 만들고요. 이 객체에 forward나 include를 쓸 수 있습니다. request dispatcher 객체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때 우리가 여기에 넘어온 요청과 이게 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다. 그죠? 요청과 응답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요 전달 포워드 하기 전에 여러분이 리퀘스트나 리스폰스의 어떤 값을 저장시키면 이 포워드 되는 이 서블릿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예제를 다음에 한번 다음 걸로 봅시다. 자, 이거는 include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요 예제 한번 봅시다. bookinput.html이에요. 그래서 폼 만들고요. 액션에 book register로 했고 포스트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멤버 했던 것처럼 얘는 book 객체 하나 만들었어요. 타이틀, 그 다음에 author, publish로 하고 getset 쭉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폼 눌렀을 때 book register였죠. 그죠?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이어서 두 포스트 안에 보시면 자, 얘가 앞에 폼에 아까 폼에 타이틀, author, publisher 세 개 넣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get 해서 타이틀, author, 그 다음에 publisher 그 사용자가 폼에다가 넣었던 값을 3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ook 하나 생성했고요. book에 생성자 앞쪽에 아까 스트링 3개짜리 없었기 때문에 그냥 book 생성하고 set title, set 따따따로 해서 타이틀 요 3개를 다 넣었습니다. 그죠? book 하나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book을 그 우리 요청하는 request의 set attribute로 해서 book이라는 이름으로 이 book 객체를 넣었어요.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요거의 레퍼런스를 book이라는 이름으로 넣고 나서 get request dispatcher 한 다음에 누구로 포워딩을 했어요? book output이라는 서블릿으로 포워딩을 시킨 거예요. 포워딩을 시켰어요. 그러면 자, book output은 뭐를 하는 거냐 하면 아까 리퀘스트에 book 넣었죠.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의 get attribute로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 서블릿에서 set 했던 거를 포워딩 할 때 리퀘스트에 넣어서 여기서 get수로 가지고 와서 이 정보를 출력한 거예요. 지금 페이지가 2개죠. 그죠? 요청은 누구로 요청을 했냐 하면 이 book register라는 걸로 요청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book을 하나 만들었어요. book을 만들고 이 book의 정보를 출력하는 book output이라는 서블릿으로 보내면서 request 객체의 set attribute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쓰는 거죠.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어디서야 아까 book register 하는 부분에서 book 객체 하나 만들었죠. new book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set attribute로 해서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안에다가 이렇게 매핑해 놓은 거. 이게 set이에요. set. 그런 다음에 여기서 포워딩 하죠. 포워딩 하는데 첫 번째 객체로 이 리퀘스트가 똑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book output 할 때는 이 리퀘스트로 찾아가서 get attribute로 book을 하게 되면 요거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다른 서블릿들 사이에서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그림이 조금 더 자세하네요. 그죠? 클라이언트가 북 리퀘스트 요청을 할 때 리퀘스트 객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의 셋해서 뭐를 북 먼저 만들었어요. new book 해서 만들었고 set attribute로 해서 book이라는 이름 안에 요거의 레퍼런스를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forward 하면서 request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request 가지고 오면 요거 똑같은 request 가리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get attribute로 해서 book 가지고 오면 이 book의 주소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실제로 book input.html 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책 제목, 저자, 출판사 넣고 등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어느 서블릿을 요청해요? 어느 서블릿을 요청해요? 어느 서블릿을 요청해요? 어느 서블릿을 요청해요? book register를 요청하죠. 그죠? 자, 그럼 book register 가서 두 포스트 방식에서 그죠? 그래서 파라미터 갖고 와서 book 하나 만들었죠. 만든 다음에 이 book을 request에 셋한 다음에 어디로 forward 해요? request dispatcher 이용해서 어디로 forward 해요?
북아웃풋으로 포워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아웃풋에서 다시 get attribute로 해서 가지고 와서 그 정보를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아까 요청은 북 레지스터에서 포워드에도 위에 이거는 그대로 이걸로 뜨네요. 그죠? 레지스터로 해서 이렇게 출력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nclude 잠깐 한번 보시면 include는 얘도 마찬가지로 서블릿 컨텍스트의 get request 디스패처 이용을 해서 디스패처 가지고 온 다음에 include는요 이 페이지가 포함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뭐를 할 때 include를 많이 쓰냐 하면 모든 페이지 밑에 뭐 왜 카피라이트에서 저작권 이런 정보들이 있죠. 그거를 화면을 따로 만들어요. 화면을 만들어서 모든 페이지 밑에다가 include 하게 되면 이 페이지가 다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들어가게 돼요. 포함하는 거예요. 포워드는 아까 방식에서 여러분이 포워드는 이렇게 되잖아요. 요청해서 이 페이지로 가서 이 페이지가 응답을 하는 거고요. include 메서드는 요청 페이지에서 포워드 아니고 include 페이지로 가서 그 페이지를 한 다음에 여기로 다시 되돌아와요. 되돌아와서 여기서 응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중간에 포함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력하는 페이지에 포함하는 페이지를 넣고자 할 때는 include 메서드를 사용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잠깐 오늘 한번 써먹어 봅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한번 해보세요. 쿠키 이용해서 첫 번째 방문입니다. 두 번째 방문입니다. 세 번째 방문입니다. 뜨도록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되어 있을 때 또다시 로그인 시도하면 지금 현재 로그인입니다. 현재 로그인 중입니다. 세션 객체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했던 포워드 사용을 해서 내가 정보를 넣으면 포워딩하는 화면이 보여지는 거. 그렇게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먼저 쿠키부터 한번 해봐요. 몇 번째 방문입니다. 몇 번째 방문입니다. 하나 새로 만들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테스트하는 거 있으면 하나 만드시면 돼요. 뭐로 할까요? 쿠키 테스트. 오랜만에 해보죠, 그죠? 네,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갯방식으로 해서 넣읍시다. 서블릿 리퀘스트 서블릿 리스판스 이게 다 객체죠, 그죠?
그다음에 예외 처리, 서블릿, exception, 그다음에 IO exception. 네, 임포트 하시고요. 네, 그죠? 자, 위에 바로 브라우저 열면서 우리가 쿠키로 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출력 몇 번째 방문입니다. 출력 필요하니까요. 리스판스 객체에 get writer 가지고 와서 얘를 print writer로 아웃로 하나 받아서 처리합시다. 자, 쿠키는 언제 오냐면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할 때 그 요청 헤더에 같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이 뭐죠? 리퀘스트 객체잖아요. 리퀘스트 객체에 get 쿠키즈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이거의 반환을 보시면 쿠키 배열로 해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쿠키 배열로 해서 받으시면 돼요. 쿠키즈라는 저는 변수명으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이 쿠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내가 count라는 값을 쿠키에 내가 저장을 해 놓을 거죠. 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쓸 거기 때문에 폼은 사용하셔서 그다음에 아이가 작기를 쿠키즈 배열의 랭스만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죠? 내가 저장하는 이름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자, 지금 쿠키즈 배열의 각각의 요소는 뭐냐 하면 쿠키예요. 쿠키가 네임 밸류 세트로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get name을 가지고 와요. 근데 네임에 내가 저장하는 네임을 주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count라는 값으로 저장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면 이거에 if 이렇게 밸류를 리턴 하겠죠. 그죠? get name에 왜 오류가 뜨죠? 아, 죄송해요. get name. 각각의 쿠키의 name 메서드죠. 이거가 equals. 각기를 이게 count 값과 같으면. 내가 이름을 각각의 쿠키 이름을 가지고 와라. 그 이름이 count 값과 같으면 그죠? 그럼 나는 내가 지금 요 안에서 사용할 변수 count라는 걸 하나 쓸게요. 그래서 이 count 값에다가 지금 쿠키의 values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i에 get value를 하면 count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번에 세 번째 방문이었어요. 그럼 쿠키에 뭐를 저장하냐 하면 name을 count로 하고 그 다음에 value를 얼마로
지금 현재 3이라는 값을 저장해 놓을 거예요. 그걸 내가 가지고 오겠다는 거고, 이건 내가 사용하는 변수죠. 그죠? 그래서 얘를 포문 바깥에서 하나 선언을 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서 못 찾으면 그냥 0으로 초기화해서 처음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게 문자네요. 그죠? 문자예요. 밸류를 가지고 오면 문자가 되고요. 이거를 숫자로 바꾸도록 합시다. 그래서 integer.parseInt를 사용하셔서 이 뒤에 거를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세요. 지금은 요청에 클라이언트의 쿠키 정보가 쭈르륵 올 거예요. 그걸 내가 포문 안에서 찾아요. 뭐예요? 이름이 count인 거를 찾아서 그 count가 있으면 그거에 값을 가지고 와서 이 count에 저장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방문 횟수를 증가해 줘야죠. 그죠? 이 사람이 방문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나는 이거를 출력합시다. 그래서 out.print 해서 count 여러분이 번째 방문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러면 이제 찍어내는 것까지는 됐는데 첫 번째 방문할 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려면 자, 증가된 카운트 값을 쿠키에 다시 저장해야지만 다음에 그 쿠키 카운트 값을 가지고 와서 또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이후에 다시 쿠키 값을 저장하는 방법을 추가로 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쿠키를 새로 하나 만들 거예요. new 쿠키. 그래서 자, 이름을 우리 뭐로 줬어요? 이게 일치해야겠죠. 제가 카운트로 저장하기 때문에 여기가 카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카운트로 저장하기 때문에 다음에 카운트를 읽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밸류 값은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카운트에 들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쿠키 만들 때 넘어가는 값이 스트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count.string으로 해도 되고요.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하면 숫자 뒤에다가 빈 문자열 추가하게 되면 문자열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카운트 값을 여기서 문자로 저장하게 돼 있어요. 스트링으로 저장해야 돼요. 쿠키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읽어왔을 때 값을 읽어오면 그거를 다시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쿠키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 쿠키 하나 만들었고요. 이 쿠키를 우리가 저기에 다시 넣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바로 리스판스에 바로 하셔도 되고요. 따로 이름을 만드셔도 되는데 유효 기간을 줘야지만 내가 다음에 방문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이름을 하나 줍시다. 그래서 이거는 쿠키예요. 쿠키 C라고 하나 줍시다. 그 다음에 C.set max age 있죠. 그죠? 그래서 유효 기간을 여러분이 여기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60초 1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1시간. 그 다음에 24 하면 하루. 여기에 곱하기 10 이러면 이제 10일 동안은 이 쿠키를 저장해 놓겠다는 겁니다. 10일 지나면 없어지는 거고요. 자, 얘를 어디에다가 이제 응답 쿠키 만들었어요. 이거를 어디에 하냐 하면 여러분이 응답 리스판스에 add cooki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를 내가 만든 C를 쿠키를 추가하게 되면 응답이 가면서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이 쿠키를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out.close 넣어주시고요. 한번 수행해 보세요. 여기에 아까 들어가.
한글 들어와서 안 되시면 여기에 그죠? response.set content type. 텍스트 HTML 쓴 UTF 다시 한글 혹시 안 나오시는 분들 깨지시는 분은 이거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세로 고침, 소렬 고침 계속 해보시면 나옵니다. 자, 이거 바로 하려면 지금 안 되죠. 서블릿 정보 줘야죠, 그죠? 그래서 쉽게 하시려면 여기에 어노테이션 주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테스트 해봅시다, 그죠? 돼요? 안 돼요? 언니 도착했을 때 되면은 친구만 하러.
처음에 쿠키가 사고 돼요? 잠깐만요. 보고 수정 한번 해봅시다. 널 포인트 익셉션 아시는 분들은 한글게 쓰는 거 말고 되죠. 이거 널 포인트 익셉션 아시는 분은 처음에 쿠키가 없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쿠키즈가 널이 아니면서 널이면 그러면 여기 아예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요거를 추가해 주세요. 널이면 뒤에 쿠키즈 랭스에서 오류가 나서 안 됩니다. 일방문이니까 아줌마는 그러면 이거의 랭스보다 작아요. 쿠키즈가 널이 아니면서 다시 이 정도 되면 관점 아닌 거예요. 아니 지금 실행해야 되는데 안 돼요? 아씨. 아 진짜? 근데 게임 자체는 너무 많이 안 했어. 아주 많아. 쿠키가 그냥 계속 아니 근데 애가 용인을 가더니 무슨 패션이니까 받아가지고 페북으로 유명했던 학교인데 오늘 술로 보니까 이거 홍대피플인 줄 알겠어. 가봤지. 근처서는 아니 집 그렇게 뭐 원대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니 가끔 가보자. 가끔 잭스니까 한 번도 안 됐지. 별로인 추억밖에 안 나고. 근데 자는데 친구들 네. 처음에 얘가 누구 있지? 여기 밑에다가 키즈. 겟 메서드가 없다는데 이유가 진짜 미칠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내 우리 방에 뚜껑 있어. 조용 좀 해. 아니 얘만 해요. 네 얘만 하지. 그때 너무 예민해 무슨 정상적인 회로가 안 돼. 모르는 아니 이미 문서를 지난번에 한 상태로 옛날 거. 어쨌든 여기는 없었더라고요. 너무 예민해. 그때 왜 예민해? 그래가지고 아 진짜 한 번만 더 좀 제발 좀 보여줘야 어쨌든 아까 여기도 바꿔준 거죠? 그게 스스로로 근데 그냥 포스트로 해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URL에 직접 넣는 거는 그게 화가 났지. 도시수처럼 이렇게 만들고요. 그게 제가 다른 게 아, 제가 소울숲 갔는데 소울숲 너무
토스 요즘 뭐 뭔가 되게 많이 하네. 쿠키 자체가 넣어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쿠키나 이꼴 넣는데 저거 넣어주시면 돼요. 저기 두 개의 두 대문자 아니에요. 저거 저렇게 되면 내가 정의의 함수여서 두 개의 함수 없다라고 떠요. 405L가 떠요. 그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돌아간 사람은 자기만 고쳐요. 왜 얘기 안 해줘요? 받고 싶지 않아. 한글 세팅 잘못했는데요. 한글 캐릭터 셋 리스폰스. 아, 여기 갈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다 똑같이 했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안 돼요? 한글 깨지네요. 텍스트, HTML, 캐릭터 셋. 리스폰스. HTML로 안 돼 있어서 그러나 상관없지 않나요? 어느 이거요? 폼은 바퀴예요. 포 지금 문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폼은 저거 문장 하나에서 갈로 안 줬어요. 그죠? 지금 카운트는 되는 것 같은데 여기 한글이 깨져요. F5번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나오죠, 그죠? 네. 한글이 깨져요. 리퀘스트, 리스폰스. 다 깨져요? 이거 아니었어요, 한글? 한글 세팅하는 거? 쿠키 위에다가? 네. 위치를? 이거를 먼저 하고. 그렇군요. 라이터를 가지고 오면 라이터를 가지고 오기 전에 세팅을 해야 되나 보다. 그죠? 네, 맞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컨텐츠 타입 세팅할 때 라이터 가지고 오기 전에 get 라이터 하기 전에 먼저 하시고 하셔야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네. 자, 저랑 이렇게 해봤고요. 여러분이 세션하고 내일 오후에 가서 나갈 때 세션하고 그 다음에 뭐죠? 뭐 했죠? 또 뒤에 그 포워드, 그죠? 리퀘스트 디스패처 사용해서 포워드하고 인클루드하고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조금 지금 우리 계속 그 화면에서 아웃풋줄에서 쭉 보여줬잖아요, 그죠? 화면을 새로 만들고 뭐 거기다가 누구 다른 페이지를 보여주는데 누구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누구를 넘겨서 하는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사진을 써볼 이 뒤에
일제 지향은 여러분 내가 100%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다 찾아보고 지금 우리 서블리도 이거 말고도 많은 수위 많은 메서드들이나 방식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6장까지가 정말 기본이 가장 기본. 그래서 이 6장까지 여러분이 과제들을 하시면서 지금 과제 3 못 내신 분들, 잘 못하신 분들 이번 주말에 또다시 해보세요. 이게 기본이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 이제 제가 JSP는요 서버 쪽 아니에요. 서버 쪽에 주는 정보를 여러분이 HTML 안에 넣어서 같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JSP는 어차피 서블릿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자바 코드를 조금 써서 HTML 서블릿으로 아우트 다 들어가는 거에 자바 코드를 조금 넣는 게 JSP이기 때문에 JSP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화면에 데이터 넘기는 부분만 할 거여서 서블릿은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6장까지. 3장, 4장, 5장, 6장까지가 그것들을 과제를 자꾸 하시면서 여러분이 조금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 동안 저한테 메일이 되게 많이 왔어요. 메일 오고 문자 오고 교수님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피드백을 받으세요. 잘 안 되시면 저한테 지금 제가 다 잡아주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자꾸 좀 해결을 해 나가시고 본인이 프로그램을 좀 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실습 때 제가 뭐 한두 명 붙들고 있으면 다 못 봐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저랑 그다음에 오후에 은경원 선생님도 작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옆에 아니면 했는 사람들한테 묻거나 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연습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7장 조금 더 하고 이제 또 진행하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